1시간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원래 8일날, 그러니까 내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쇄신안 발표하겠다 했었는데, 하루 앞당겼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누실까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면 일단 사과라는 표현이 있긴 있었어요. 네,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과거의 잘못 되풀이하지 않겠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개헌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미래로 가겠다. 일단 요약을 하면 사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 김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착잡한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거랑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매일 이제 라면만 끓여주다가 야 라면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는 꼭 바꿔줄게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짜파게티를 하나 끓여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라면은 라면이지 않습니까? 라면인데 색깔만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서 속보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제 뭐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일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금기어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성역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사실 국민들이 기다렸던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당에서도 기다렸던 네. 거고. 지금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제 떠난 마당에 네. 고성국 씨가 또 공교롭게 그날 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본인이 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사과하고 끊겠다라고 해야 네.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요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혀 알맹이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청년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뭐 전문가 중심 국민 공감연대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10년째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걱정되나 보다. 이거 네. 사실 선거 준비하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선거가 이분이 걱정되긴 하나 보다. 그런 네.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도 좀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오늘 내로 뭐 의원들 모임 많이 있잖아요. 네. 입장을 내겠다 하는데 제가 한 의원하고 이제 방송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일보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니,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다. 그 얘기 반복을 했다. 그 새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고 뭔가 진일보 한 거일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답을 알면서 피해가는 것도 제주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정답은 뭐였습니까? 정답은 세 개죠. 일단 윤석열 그리고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 두 번째 부정선거 세력과 절연하겠다.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K 중심 정당을 탈피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 정도는 삼박자로 나와야. 구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적절한 계엄이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잘못했고 그 책임이 뭔지가 없다. 네, 뭐 그렇게 치면 사실 뭐 계엄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 뭐 불편을 드려, 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뭐 네. 그런 얘기도 했고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사실 윤 전 대통령을 나서서 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네. 절연의 의사를 표하고 네. 뭐 실질적인 제명 조치나 출당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했다고 저는 보는데 뭐 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죄송.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주장을 전면으로 뒤집는 얘기를 했었어야죠. 본인의 주장이나 뭐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거듭나겠다. 네.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겠다. 네. 이제는.
사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정말 이게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일인데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못된 수단이었다라는 표현이. 네,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럼 다른 수단이었으면 괜찮은 건가? 뭐 예를 들면 계엄이 성공했다면, 뭐 합법성을 인정을 받았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떤 이 장 대표가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이고 네. 변화하려는 척만 하는 그런 쇼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청년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뭐 그 외에도 뭐 당명 바꾸겠다 하는 거, 뭐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를 하겠다 하는 거. 사실 그게 지금 나와야 된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이 좀 더 젊어져야 되고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 거기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식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네.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제 대표 그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에 김무성 대표 보좌관 출신이고 어제 당직도 했고 보좌관을 뭐 오래 했으니까 아마 이런 회견 뭐 분석의 전문가잖아요. 네. 어떻게 봤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아니 왜 그런 표현을 했냐 그랬더니 국민 속으로 간다면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당원이 어떤 당원을 말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면서 게임방 가는 거다. 예, 마지 못해서 오늘 회견한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고성국 씨의 반응이 궁금하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연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에 이제 후반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 맞는 그 표현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 맞는지 모르겠는데 독재를 막아내는데 같이 하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이거 개혁신당을 염두에 둔 말인가? 선거 앞두고도 연대를 하고 싶은가?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넥타이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었어요. 빨간색이 아니고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넥타이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이제 오렌지 색깔이었어요. 네. 아니 이제 뭐 들리는 말로 네. 지금 국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여조 같은 거를 돌려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실제로 뭐 어느 당이든 네, 여력이 네. 되면 하는 편인데 네. 거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께서 조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했다. 지금 이제 뭐 국힘 패널 분이 계신데 전혀 뭐 국힘 대표를 입장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과를 한 거죠. 왜냐면은 이전까지도 사과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게 국민의힘이에요?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예요? 그거는 뭐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뭐 국민에게 끼친 불편이 죄송하다 막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계엄은 명확히 잘못된 수단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윤석열 탄핵 재판 그 재판 판결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뭐 민주당에서 뭐 어떤 예산 관련이나 뭐 어떤 여기에 이제 인선에 대한 탄핵 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무리한 점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단인 계엄으로 막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다는 거에서는 이쪽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목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 예, 이렇게 표현을 그런데 했죠. 이제 요 예. 뒤에서 그 따라와야 될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얘기한 대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없다. 이거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게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고 국힘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를 못 막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쳐야 되는 책임의 차이는 윤 대통령이 져야 되는 책임의 차이하고는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오히려 본인들이 충분히 갈라서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동맹으로 묶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처음부터 딱 박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소속 18명 저를 포함한 함께
당연히 이 계엄 해제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고 반대로 지금까지 흔히 얘기하는 윤 어게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당내 어떤 강성 지지층한테 이끌려서 본인들이 충분히 거기에 거리를 둘 수 있으면서도 못 둬서 같이 끌려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 시도를 한 건 좋아요. 그럼 그 뒤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후속타가 붙어야 되는데 후속타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계엄이 1년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그 친윤 또 윤 어게인 세력이 보여온 행태에 대한 또 사과는 없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더 국민들 보수 개혁이나 이 보수 통합이나 이런 걸 저해한 건데. 저는 그래서 국힘이 무슨 윤 대통령 개인의 그 당시의 잘못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면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국힘의 책임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윤 대통령이 잘못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했다는 사람들과의 손을 잡는 무분별 보인 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맥락은 없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뭐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뭐 입당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과만 이전보다 좀 더 깔끔하게 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얘기하신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비판적이었는데 앞서 두 분이 너무 그러시니까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병리적인 어떤 중도의 입장으로 누군가는 좀 국힘의 입장을 얘기해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이 회견 전에 당내에서 의원들이 뭐 초선부터 중진까지 굉장히 들썩들썩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주호영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고 네. 한기호 의원도 참 점잖은 분인데 맞아요. 그분도 이제 비판을 했고 근데 이 내용이 이런 정도 수준의 회견이 그런 당내 의원들의 이 원성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인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잠재울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소문난 잔치라고 아까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소문도 안 이게 났어. 당내에선 소문이 났는데 이게 기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으면 오히려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문성호 대변인께서 좋게 잘 해석해 주셨는데 네. 사실 사과에는 해석이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뭘 미안해하고 뭘 잘못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과를 하는지를 와닿아야 돼요. 듣는 순간 명확히 알아야 네, 되는데 누군가가 해석을 하면서 이 사과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변명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언젠가부터는 말을 아리까리하게 하고 조금 해석이 꼭 붙어야지만 이 사람의 말의 의도가 이거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국민의힘의 소속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장동혁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 선출된 직후부터 본인이 왼쪽으로 1도씩 옮겨 가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 변하는 걸 보니까 12월 3일 이제 비상계엄 1주년이 되면은 또 뭔가 바뀌겠지. 또 안 바뀌니까 연초에 바뀌겠지. 또 1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가 나면 또 절연하겠지라고 했는데 사실 사과랑 변화는 시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털고 가야지만 야, 그래도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뭐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뭐 장경태 지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이 입장을 내는 거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끊고 그 다음에 공격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맞아. 너 인간 됐구나. 그래 너 기대해볼게. 민주당 네. 진짜 돈을 주고받고 공천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윤리위원회가 누구고 사실 국민들 맞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네. 근데 너무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싸우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짜증이 나는데 결국 매듭지은 게 또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걸 안타깝죠. 네. 아니, 이번 오늘 회견에서도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상임 고문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실제 장동혁 대표가 주위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1월이 되면 1월 말, 2월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가 돼서 이제 최종 선거 나오기 전까지 기간이 뜨기 때문에 석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뭐가 그렇게 믿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지방선거 앞두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악재로 믿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크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또 오늘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내일 하기로 했거든요, 회견을. 근데 왜 하루 앞당겼지? 근데 왜냐면 어제 시끄러웠잖아요, 네. 당이. 지금 윤리위원장의 과거 발언 드러나고 윤리위원 중에 뭐 이력이 좀 어디서 이런 분들을 데려왔지 싶은 네. 정도의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당긴 건가? 그 와중에 또 세 분은 사퇴를 하고 또 김도읍 정책의장 후임을 구하지 못해서 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것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 당겼을까요? 그 부분은 좀 뭐 어떻게 급한 보셨어요? 불 좀 끄겠다는 아. 생각이 있겠죠. 왜냐하면 뭐 윤리위를 이제 재가동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명단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정말 이런 분들을 모아왔을까? 그러니까 뭐 이른바 윤어게인 어벤져스 같은 느낌으로 윤어게인 어벤져스. 정말 원래 좋은 뜻으로 써야 되는데 이 네. 어벤져스라는 말이 네.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자당의 파멸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윤리위 명단을 공개를 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 명단 공개되고 반응이 이러면서 뭘 바꾸겠다는 거냐, 뭘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장도영 대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려봐, 나 진짜 큰 거 한 방이 있다. 윤리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진짜 큰 얘기를 할 거다. 그 취지에서 얘기를 했겠죠. 여론을 잠재우려고 그랬을 끌려고, 것이다. 네, 그리고 좀 물타기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윤리 공개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명단을 입수를 해서.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윤리위원들은 언제부터 제가 그 당을 한 8년 출입했지만 윤리위원들 비공개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비공개에 붙였는데 원래 비공개에 붙였는데 이게 유출이 돼서 공개가 됐다. 그래서 막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그래서 막 공개가 되니까 3명이 갑자기 어제 사퇴를 하고 그것도 참 저는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라 했는데 어쨌든 그 윤리위도 지금 시끄럽죠. 윤리위원. 왜냐면 지금 그 윤리위원이 친한계 그리고 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안을 의결할 수 있는 칼을 쥐고 있는 그렇죠. 윤리위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능력을 좀 다른 쪽으로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문성호 대변인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22년도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명단 이양희 윤리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그 명단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비공개가 원래 관례고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누가 깠네 누가 흘렸네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윤리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당직에서 고위당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나 정치를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네. 윤리위가 당직은 아니에요. 어쨌든 당대표가 이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네. 절차도 이상한 게 원래는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을 하면은 윤리위원장이랑 당대표가 논의를 해가지고 윤리위원들을 선임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정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자체를 못 구했다는 건데 이런 걸로만 봐도 지금 당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사실 윤리위원장이 인선은 됐나요? 됐어요. 네, 아까 호선 그랬어요. 윤리위원들이 됐어요. 호선으로 이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분 얘기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